20대 대선 가상 대결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1%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와서 저도 상당히 좀 당혹했어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아, 여러분. 예. 앞으로 더 예, 벌어진다. 예, 더 벌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럼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이제 야단치기 시작한 거죠. 그 여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건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정당 지지율도 역전이 이미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 상당한 경고를 하고 계신 거고, 아마 여당이고 여권이고 더 경청하고 더 낮은 자세로 전열을 재정비해야 될 겁니다. 근데 4개월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나? 뭐 정치는 그래요. 뭐 여차하면 네. 한 방에 갑니다. 그 아주 정확한 기온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전당대회 일정을 결정하는 거는 당원 당규에서 결정한 거고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겁니다. 그 전에 뭐 그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있었고 아닌 얘기로 뭐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얘기도 조금씩은 있었는데 그 시스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웠죠. 코로나 정부에서 전당대회를 치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까지 이거 걱정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거기다 또 어려움을 겪는 홍수 피해까지 겹쳐서 전당대회에 유권자에 또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 수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성격을 규정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당권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고, 바로 대권 주자가 나서는 형태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지도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여차하면은 뭐 7개월 당권 이렇게 되는 경우고 그래가지고 관심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또는 대의원 이런 이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원들이죠. 대의원 당원이고 권리당원 당원이고 그 대의원은 더 당원이고 권리당원은 뭐 덜 당원이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 일정의 애당심을 가지신 분들인데,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을 거예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의 어떤 성향들에 대한 이제 예측들을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권리당원의 이를테면은 이제 성향 뭐 이런 거에 따른 예측을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지 또 결과는 나와봐야 알아요. 뭐 통상적으로 권리당원은 좀 그때 들어올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위기를 구해주자 해서 권리당원 그때 이 온라인으로 입당을. 예. 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축이 돼 있다. 뭐 꼭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 전통적으로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있고 그걸 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반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수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쪽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변화해요. 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하니까 그분데 변하죠. 변하고 이제 정당은 우리나라 정당은 우선 지역 기반을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여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계층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민 정당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전에 용어로 치면 뭐 노동자 농민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든지 뭐 이런 계층적 기반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세대 간 정당 지지의 성향이 확연히 다른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리라고 봐요. 나타나는 것 같고. 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이자 민주당 정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면서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는 자주 하는데 민주당 정부라는 얘기는 뭐 좀 사라졌잖아요.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민주당 정부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 시점으로 온 거죠. 당은 뭐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당이 정책에 주요 정책에 좀 주도권을 좀 갖고 그 행정부도 좀 리드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이 당이 그 정부를 옹호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는 아니죠. 이제는 당이 정책을 주도하고 민생을 더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이 민주당이 아닌 얘기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당정청에서 좀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건 당정청은 언제든지 당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돼 왔습니까? 그래서 당이 먼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명주상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 예, 그게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정책과 행정부의 정책과 인사권에 대한 존중이 이 필요한 시점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당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국면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 당정청에서 당이 좀 주요 정책에 있어서 그 민심에 더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죠. 뭐 하여튼 다 변화의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결과는 또 봐야죠. 지금 진행 중인 그 당내 선거에 대해서 또 참여가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저로서 한마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정당은 지역적 기반과 계층적 기반 그리고 이제는 세대의 기반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당 그거는 차기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죠. 그건 뭐 지도부가 결정하면 됩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다음 당 지도부가 그 고심하고 결정을 하겠죠.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증강되고 확인되죠. 그래서 경쟁을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조성됐다라는 면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큰 다행이죠.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력이 더 증강되리라고 그렇게 봐요. 당도 그렇고 당의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부동산 관련 세법을 뭐 통과시킬 때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시켰죠. 뭐 제가 국회의원 9년 차인데 저로서도 뭐 공허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이 법안을 의결하면은 보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전해요. 그래서 여튼 더 협의하고 끝까지 협의하고 서로 이해를 절충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이해 절충이 끝까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법은 실제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합의하든 저렇게 합의하든 합의가 돼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이제 고민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국회법대로 다수결로 한다라는 게 그럼 정치 영역에서 맞는 거냐? 그건 100% 맞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100% 틀릴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법 중에서
작년 12월에 통과시켜야 할 걸 못 통과시킨 게 이번에 또 이제 이번에 겨우 통과됐죠. 종부세 관련 법이고 그런데 끝까지 노력을 하면은 합의에 이른다라는 그 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따지자면 또 집념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변화가 된 거죠. 그건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건데 토론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야당도 국회 부의장을 좀 선출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좀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토론을 하면 토론하는 건 뭡니까? 국회에서 토론하는 데는 거는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합의해내기 위해서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토론만 하는 거는 장에서 토론하는 장내에서 토론하는 건 토론인 거죠. 그래서 일단 장내 토론으로 들어온 거는 뭐 아주 좋은 변화이죠. 근데 장내 토론으로 들어와서 토론의 끝이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서로 좀 변해야 됩니다. 표결에는 또 전부 퇴장해 버렸죠. 예, 표결할 때는 예, 그거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아니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 투표를 눌러서 자기 의사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자기 책임성의 완결을 해야 되거든요. 좋으신 말씀이네. 의사결정의 그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 부의장이 빨리 선임돼야 된다. 아 그거서부터 네. 진정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더 박수를 받죠. 국회의원 9년 차인데 가장 놀란 거는 국회의원을 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결정을 못 해요. 그리고 소위에서도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합의가 안 된 걸로 보고 보류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몇 년 가고 회기가 19대 지나가고 20대 지나가고 21대 들어오고 야, 화백제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신라시대. 예, 화백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예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아주 빠르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신기술, 신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요. 작년 같은 경우 7월 달에 일본의 무역 보복이 돼서 뭐 그 와중에 추경은 그 전에 들어온 건데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100일 만에 통과시키는 그런 거는 국회가 이를테면은 결정을 하는 타이밍을 아예 결정하는 타이밍에 그 해법을 전혀 못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상임위가 이제 자기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정하고 그 회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법안도 상임위 전에 통과시켜야 되고. 근데 원내대표 협상에 이르지 않으면은 상임위 일정이 안 잡혀요. 아니 300명 국회의원을 원내대표 두세 사람이 헌법기관을 다 통제하는 식의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회법이 그렇습니까? 아, 국회법은 전혀 그렇지 않죠. 국회법은 어떤 경우는 2분의 1에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되고 거기서 2분의 1이면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 관행이 합의 정신, 이 화백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백제도. 아니 왜 그 원내대표 2명이나 3명이 전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좌지우지하고 몇 달 동안 본회의도 못 열게 하고 상임위도 못 열게 해요.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그래도 뭐 어느 당이건 실력 있는 초선 의원들이 들어오시는데 아니 상임위가 열려야지 실력 발휘를 하죠.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원내대표회의에서 모든 상임위 일정까지 법안 통과까지 다 통제가 되는 원내대표 독재를 타파해야 돼요. 원내대표들의 독재를 타파해야 된다고. 김태현 대표는 뭐랍니까? 예? 그래서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사 그 합의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은 법안 소위하고 한 달에 몇 번은 본회의하고 그걸 아예 룰로 정해가지고 협상과 관계없이 일을 하자. 기득권이 존속되면은 기회를 상실한 젊은이들이 공동체에서 좌절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 기득권이 그대로 존속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정보가 투명화되고 또 많은 언론이 그 일을 하고 특히 이 스마트폰에 의한 정보의 공유가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가 무궁무진하게 리얼타임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유리알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르고는 당하지만 알고는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으면은 이 오픈 소사이티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이 공동의 삶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지죠. 이거는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뭐 세대 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남녀 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는 뭐 여러 이러저러한 기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정만큼 더 시대적 가치가 될 수 있는, 하여튼 공정성이라는 게 시대적 가치가 이미 됐죠. 그래서 이 정당이나 이제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조직은 그런 가치에 더 그 가치를 더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그 무슨 정책이든지 공정이라는 잣대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